아름다운 산호섬 몰디브 하늘 위입니다. 푸른 바다 위에 하얗게 떠있는 섬들을 보면 인도양의 꽃이란 말이 실감납니다. 입국 심사는 어떤가요? 좀 까다로운가요? 아니요, 국가 수입이 대부분 관광 수익이다 보니 까다로운 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짐의 무게가 중요한데요. 리조트 섬들로 이동할 때 경비행기를 타기 때문에 너무 무거우면 안 좋습니다. 대부분의 섬들은 경비행기로 1시간 이내 거리에 있습니다. 비행기가 생각보다 좀 좁네요. 16인승인데요. 몰디브에선 하늘의 버스입니다. 하얀 모래와 이 푸른 바다, 산호초가 정말 꽃같이 보여요. 비행기는 저를 뗏목위에 내려주었습니다. 저기가 저희 목적지입니다. 저 멀리 섬이 신기루처럼 보이는데요. 아름답죠? 비행기가 내려오면 섬에서 배가 다가와 승객과 짐을 싣고 섬으로 다시 향합니다. 선박에 올랐는데 배를 조정하는 사람이 발로 키를 잡아서 뭔가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몰디브의 전통적인 대몰이 방법이었는데요. 첫인상부터 왠지 신비로운 몰디브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마키나로 불리는 몰디브의 새의 먹이잡이 모습을 보면서 바다로 나갔습니다. 몰디브는 해양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희귀한 수중 생물들을 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곳이라는데요. 그래서 수중 생물을 찍겠다고 수중 카메라까지 준비해 온 사람도 봤습니다. 준비가 철저하시네요. 그렇죠? 주변에 갑자기 배들이 많아졌습니다. 뭔가 볼거리가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사람들도 잔뜩 기대를 하며 기다리는데요. 손짓 하시는 거 보니까 뭔가 있나 봐요? 네, 손짓과 함께 곁에 있던 현지인들이 갑자기 물에 뛰어들어 깜짝 놀랐습니다. 어딘가로 열심히 헤엄쳐 갔는데요. 네. 그곳 바다에 검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검은 그림자. 뭘까요? 그러더니 저희들에게 빨리 물속에 들어가라며 밀어 넣었습니다. 도대체 바닷속에 뭐가 있는 거죠? 거대한 고래상어였습니다. 열대 바다에 사는 고래상어는 9m까지 자란다고 하는데요. 제가 본 것은 5m가 넘는 고래였습니다. 굉장한 경험을 하셨네요. 이 상어는 아주 위험하진 않은가 봐요. 네, 운이 참 좋은 날이었습니다. 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신선한 해산물로 배를 채운 후 다른 섬 구경을 갔습니다. 저는 워낙 몰디브는 리조트가 유명하니까 그냥 푹 쉬면 되는 줄 알았는데 또 그것만도 아니네요. 할 게 좀 있네요. 네, 각자 선택하기 나름이라고 합니다. 찾아가는 섬은 리조트와 공생하는 현지인 섬인데요. 노동력 제공과 관광객들에게 몰디브 문화를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섬 주민들은 주로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가거나 리조트에서 일을 합니다. 섬은 단게티라는 섬인데요. 항아리에 비친 달에 대한 전설이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단게티는 옆섬에 리조트가 들어서면서 관공서가 세워지고 경찰도 생겼습니다. 어업만 했을 때보다 생활이 나아졌다고 말합니다. 상점이 있는 걸 보니까 리조트 섬에서 자주 쳐다보죠, 보죠? 네, 리조트 복장이나 선물센터도 갖춘 것을 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꽤 있는 듯이 보였습니다. 어떤 것들을 팔아요? 야자나무로 만든 그릇과 야자나무에 조각한 것들이 많았고요. 네. 산호도 보였습니다. 산호는 몰디브 정부에서 특별히 보호하고 있어서 채취 자체를 금지하는데요.
관광용으로 극히 일부만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도 참 궁금하긴 한데요. 저도 궁금해서 집에 들어가 봤는데요. 집을 돌로 지은 것이 아니라 산호로 지었더군요. 이게 산호군요. 뭐 사방이 바다니까 산호가 흔하긴 하죠. 다른 집을 가보니 창고가 있었는데요. 바닷가의 습한 기운을 막기 위해 한기 구멍을 내놓았습니다. 나름 생활의 지혜가 엿보입니다. 또 어느 가정집을 불쑥 들어가 봤는데요. 열심히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땔감은 코코넛 껍질이었습니다. 코코넛 나무는 정말 버릴 게 없네요. 고기를 코코넛을 태운 숯에 굽는 것이 특이했습니다. 그러게요. 생선 위에 바른 것은 카레가루입니다. 이 섬마을의 식수는 어떻게 구하나요? 거대한 식수통이 있었는데요. 집집마다 빗물을 받아서 식수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게 빗물을 받는 장치인가 봐요. 또 외지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다 보니 카페까지 생겼다는데요. 제법 규모가 컸습니다. 리조트 음식과 어떤 차이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선물 세트 같은 음식을 갖고 나왔는데요. 네. 닭고기부터 만두 같은 거, 생선까지 주로 구이류가 많았습니다. 맛있게 드시는데요? 그렇죠? 마치 광고 한 장면을 보는 듯이. 네. 숙소로 돌아오는 길은 몰디브 사람들이 된 것처럼 느긋하고 마음이 여유로웠습니다. 리조트에서 밤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길래 나가봤습니다. 그랬더니 낮에 다녀온 섬 사람들이 왔더라고요. 알고 보니 몰디브 전통 모습을 소개하는 자리였습니다. 현지인들이 재현을 해주는군요. 네, 이것은 전통 도구인데요. 코코넛 속을 파먹을 때 사용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용하고 있는데요. 아주 쉽게 속을 팔 수 있었습니다. 코코넛은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납니다. 맞아요. 맛있게 드시네요. 또 중동 지역에서 이슬람이 전파된 이후 물담배를 즐겨 피웠던 풍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코란을 배우는데 종이가 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엔 모래 위에 써서 코란을 공부했다고 하더군요. 이건 아이들이 뭔가 놀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공기놀이 비슷한 건데요. 돌이 없어서 조개 껍질로 놀았다고 합니다. 바다가 많으니까요. 이외에도 여성들이 주로 했던 매듭공예는 팔찌 같은 장신구를 만들었습니다. 몰디브 사람들의 풍습을 보고 나니 공연이 벌어졌는데요. 아프리카 춤과 비슷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그들의 조상 때부터 내려온 춤이라고 합니다. 현지 주민과의 만남은 관광객과 어우러진 춤으로 끝났습니다. 리조트에서 현지인과 함께한 자리는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몰디브에 리조트가 생긴 건가요? 리조트를 처음 세운 섬에 왔습니다. 42년 전에 세워진 리조트니까 꽤 오래되었죠? 역사가 아주 길진 않군요. 처음 생겨났을 당시 사진들이 리조트의 역사를 말해줍니다. 영국 사람들이 아름다운 바다에 반해 이 리조트를 세웠는데요.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200개가 넘는 리조트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저건 방파제죠? 네, 섬을 고정시키는 건데요. 파도에 모래가 옮겨 다니면서 섬도 이동하기 때문에 방파제로 고정시켜 놓는다고 합니다. 이 아름다운 노을과 바다에 이 안타까운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군요.
다음날 섬의 정원으로 가봤습니다. 정원도 있어요? 네, 싱싱한 코코넛 주스를 주는 야자나무들은 사시사철 열매가 열리는데요. 네. 처음 열매가 맺힐 땐 이상하게 생겼지만 조금 익으면 크기가 커지면서 제법 모양을 갖춥니다. 이것은 다 익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리조트 한켠에는 온실도 있었는데요. 여기서 재배되는 것들은 음식 재료나 손님들을 위한 장식용 꽃들로 활용된다고 합니다. 허투루 사용되는 게 없네요. 네. 몰디브에서 리조트는 꼭 섬에만 있지 않습니다. 섬이 아니면 어디에 있어요? 바다 위 베이에도 있는데요. 무인도가 많다 보니 그 섬들과 아름다운 바다를 찾아다니는 떠다니는 리조트입니다. 내부는 참 소박한데요. 이 리조트라고 할 수 있나요? 내부 장식에 따라 가격 차가 있겠지만 섬의 리조트보다 저렴한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갖출 것은 다 있습니다. 또 저렴하게 여행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용해 보시면 좋겠네요. 1층은 리셉션 겸 식당으로 사용되고요. 2층은 로비 겸 손님들 휴식 공간입니다. 네. 객실은 어디에 있어요? 2층과 아래층에 있습니다. 리조트 객실 같진 않지만 게스트하우스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하지만 배를 타고 이동하면서 창밖으로 바다를 접하는 이점도 있습니다. 네. 두 척 혹은 세 척이 한 쌍을 이루는 움직이는 리조트는 리버보트로 불립니다. 숙박시설이 없는 다른 배에는 각종 수상 스포츠 용품이 실려 있습니다. 필요할 때 적절하게 이용해서 수상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어디든 아름다운 포인트에서 수상 스포츠가 바로 가능하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여기가 배를 움직이는 선장실입니다. 좋은 장소는 손바닥처럼 깨고 있을 테니까 이제 출발만 하면 되겠네요. 네, 편한 리조트도 멋지지만 배를 타고 이동하며 무인도에서 쉬는 것도 색다른 재미여서 외국인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네. 산호초로 둘러싸인 바다에 와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스노클링입니다. 바닷물이 맑아서 물 위에서도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얕은 바닷속 산호들 사이로 형형색색 열대어를 마음껏 만날 수 있었습니다. 와, 이 수족관에서 보던 이런 열대어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네요. 네, 저것은 가오리입니다. 보기 힘들다는 흰색 가오리도 보이고요. 네. 어딜 봐도 아름다운 바닷속이었습니다. 늦은 오후 시간 배 한 척이 섬 가까이 들어오더군요. 오, 웬 물고기들이에요? 인근 어부들이 갓 잡은 물고기들을 리조트에 판매하는 중입니다. 리조트에서는 긴 호수를 통해 어부들에게 신선한 물을 제공해 줍니다. 이게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잘 알아서 주고받는 거군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저녁 노을이 미쳐지기 전 물고기들의 활동이 시작될 시간에 바다 낚시가 시작됩니다. 중국인 신혼부부였는데요. 네. 처음 해보는 바다 낚시라 시작할 때는 서툴러 보였습니다. 낚싯대도 없이 저렇게 고기를 낚는 거군요. 잡히나요? 그런데 몰디브 바다는 다르더라고요. 낚였어요? 네. 네, 생각보다 큰 물고기였습니다. 신부가 정말 좋아하네요. 성인 남자 팔뚝만한 것이었으니까요. 와. 남편도 좋아서 기념사진 찍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선 바로 남편도 고기를 잡았는데요.
와, 정말 큰 물고기 잡았네요. 정말 크죠? 네. 손님들이 잡은 물고기는 리조트에서 요리를 해준다고 하는데요. 중국인 신혼부부가 잡은 물고기입니다. 아, 이것이 아까 잡은 물고기죠? 맛있게 보이네요. 신혼부부도 무척 좋아했는데요. 자연경관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도 파라다이스에 있는 듯이 즐겁고 푸근하게 만드는 몰디브였습니다. 몰디브 인구의 3분의 1이 사는 말레이에 가려면 공항에 내려서 둔이라고 부르는 수상버스를 타야 합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공항에 있는 훌루말레 섬에서 배로 20분 정도면 도착합니다. 수상 택시와 어선들이 몰려있는 선착장은 늘 붐빕니다. 특히 아침나절에는 간밤에 물고기를 잡고 온 배들로 부둣가가 분주한데요. 주로 어떤 고기들이 잘 풀려요? 참치입니다. 열대 물고기들도 많지만 참치가 가장 많이 잡히고 몰디브 사람들이 많이 먹는 물고기입니다. 직거래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네, 대부분은 수상시장에서 공동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열대 물고기들은 보기는 참 예쁜데요. 맛은 좀 그냥 그렇다는데 어때요? 생각보다는 맛이 좋습니다. 참치 크기도 참 다양하네요. 어른 팔 길이만한 것도 있고요. 조그만 것도 있는 것 같고요. 큰 참치의 경우에는 즉석에서 고기를 분해해 주기도 하는데요. 아예 전문적으로 원하는 크기대로 잘 씻어서 잘라주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 수산시장과 비슷한 모습이네요. 네, 그런 셈이죠. 아, 이렇게 담아서 사가시는군요. 여기는 좀 분위기가 다른데 여기도 수산시장인가요? 네, 수산시장 한쪽에 있는 건어물 시장입니다. 몰디브 사람들은 참치를 말려서 먹거나 혼자서 먹습니다. 네. 상인이 권해서 저도 먹어봤는데요. 어떤 맛이에요? 찌포 같은 맛이었습니다. 몰디브 사람들에게 참치는 주식과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 가지 조리법으로 먹습니다. 수산시장 옆에 채소시장이 있습니다. 채소들 종류가 생각보다 많네요. 네, 넓은 재배 면적이 필요 없는 것들은 직접 재배를 해서 가격도 생각만큼 비싸지 않습니다. 섬인데도 불구하고 채소들이 많네요. 이것들은 코코넛입니다. 코코넛 열매가 이렇게 색깔이 다양해요. 익은 정도에 따라 다르다는 건데요. 노란색은 아직 덜 익은 것이고요. 녹색이 돼야 잘 익은 것이라고 하네요. 열대 과일들은 역시 가격도 싸고 맛있었습니다. 시장을 돌아보다 독특한 것을 발견했는데요. 이게 뭐예요? 잎에 말려 있는 것 같은데? 코코넛을 만든 초콜릿이었습니다. 초콜릿보다 훨씬 달았습니다. 아, 코코넛으로 만든 초콜릿이요? 몰디브에서 가장 비싼 것들은 생필품입니다. 공장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수입을 합니다. 상점에 들어가 상품들을 보니 무역 거점이었던 몰디브답게 수입국들이 유럽, 중국, 인도 등 다양했습니다. 상품 중 쌀가루는 더욱 비싸다고 합니다. 그럼 음식들은 어때요? 입에 좀 맞으셨어요?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옛날부터 인도, 중국, 아랍, 유럽인들이 오갔기 때문에 음식 종류도 다양했는데요. 어떤 게 있어요? 볶음국수는 흔히 볼 수 있는 음식이고요. 네. 멀건 국물 참치 요리인 가르디아와 생선 튀김인 테누비바스, 그리고 볶음밥 같은 것을 먹더라고요.
특이한 것은 후식이었습니다. 넛이라 부르는데요. 빌랑나무 열매인 아리카 넛과 잎에 싸서 먹으면 시원한 맛이 납니다. 아이스크림처럼 시원한 맛이 나나 봐요. 다음 찾아간 곳은 선물 코너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선물 사러 가면 그 나라 특산품을 한눈에 볼 수 있잖아요. 주로 코코넛 열매로 만든 것들이었는데요. 붉고 검은 전통 문양을 넣은 그릇도 보이고요. 산호 채취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서 목걸이들은 주로 돌로 만들어졌습니다. 산호가 귀하게 취급되는군요. 가면들도 있었는데요. 몰디브 전통 가면이라고 합니다. 특히 긴 것은 아프리카에서 건너온 민족의 특징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몰디브는 12세기 말에 불교 국가에서 이슬람 국가가 되었습니다. 후르쿠 사원은 가장 오래된 사원인데요. 이슬람 신자만 내부로 들어갈 수 있어서 부탁을 해서 찍을 수 있었습니다. 그릇에서 봤던 전통 문양이네요. 네, 그 외에도 정교하게 만든 사원의 내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규모가 아주 크진 않아 보이지만 그래도 단단하게 지어진 것 같네요. 네, 밖에서 봤을 땐 단순하게 지어졌다고 봤는데요. 내부는 의외로 섬세했습니다. 특히 산호로 만든 벽면이 특색이 있었습니다. 산호로 벽도 만들고 조각까지 하니까 역시 환경이 우리와 달라서 그런지 독특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슬람 사원이 있는 곳엔 반드시 우물이 있는데요. 그만큼 귀한 곳이란 뜻입니다. 사원 뒤쪽은 왕족들만 묻힐 수 있는 왕족들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왕족이 아닌 사람으로 초대 대통령이 묻혀 있는데요. 몰디브는 영국 보호령으로 있다가 1965년에 독립을 했습니다. 여기는 대통령궁인데요. 오늘날 몰디브는 대통령 중심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궁이라고 하셨는데 좀 썰렁해 보이는데요? 치안이 잘 되어 있어서 따로 경비를 둘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경비 초소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말레 사람들의 휴식 공간으로 수영파크가 있습니다. 말레에서 가장 나무들이 많은 장소입니다. 우리의 공원 풍경과 비슷해요. 하지만 이 정도는 몰디브 사람들에겐 숲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몰디브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야자뿐만 아니라 다른 나무들도 있어서 몰디브 사람들에겐 특별한 공간입니다. 어딜 가나 야자나무 그늘 아래서 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곳이 특별한가 봐요. 말레 섬은 우리로 말하면 빌딩 숲이라 이런 공간이 시민들에게 큰 휴식 장소가 됩니다. 몰디브의 가장 번화한 섬, 말레는 몰디브의 수도이자 섬입니다. 면적이 폭 1km, 길이 1.7km밖에 안 돼요. 하루면 전체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1km면 자동차를 타고 볼 필요도 없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가 주요 교통수단입니다. 그럼 교통경찰도 한가하겠어요. 아닙니다. 지금 딱지를 떼고 있는데요. 역주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역주행이요? 말레는 오토바이가 워낙 많아서 역주행은 위법입니다. 오토바이 역주행 위법이죠. 항구에서 보니까 여자 경찰도 보였습니다. 이슬람 국가라서 보수적일 줄 알았는데 그렇지만도 않네요. 이것이 말레 지도인데요. 정말 작은 도시죠. 자동차 처음 봤어요. 있긴 하군요. 노란 번호판은 영업용 차량입니다. 짐을 싣거나 여럿이 이동할 때 타는데요. 섬 어디를 가든 기본 요금이라 미터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검정 번호판 차량은 자가용입니다. 말레에서 깜짝 놀란 일 중 하나는 처음 오토바이에 아이를 앉힌 모습을 봤을 때입니다. 워낙 오토바이 타는 게 일반적일 테니까요. 근데 위험하진 않을까요? 네, 운전자와 띠로 묶어서 앞에 앉혔는데요.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차나 다름없으니까. 몰디브는 1000여 개의 섬 중에서 200여 개의 섬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섬들이 작다 보니 섬마다 기능이 나뉘어 있는데요. 말레는 수도이고 건너편의 어느 섬은 형무소, 또 다른 섬은 정류소 역할을 합니다. 또 말레에만 몰디브 인구의 30%가 몰리다 보니 몰디브 정부는 공항에 있는 홀루말레로 주민들을 이주시키려고 준비 중입니다. 우리말로 치면 일종의 신도시로 이주시키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건물과 넓은 주차 공간을 갖추고 사람들의 이주를 독려하는데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왜요? 몰디브에서 말레 사는 것은 자부심인데 시설이 아무리 좋다 해도 그것을 버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좀 납득이 가네요. 사람들이 사는 200여 개의 섬 중에서 반 정도가 리조트 섬입니다. 그럼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이 몰디브로 휴식을 취하러 오잖아요. 근데 몰디브 사람들은 정작 어디서 쉬나요? 말레는 인공해수욕장이 있습니다. 말레 사람들은 저녁 무렵이 되면 이곳에 나와 수영을 즐깁니다. 아니 근데 이슬람 국가잖아요. 그럼 여성들은 어떻게 수영해요? 전신을 가리는 수영복을 입으면 됩니다. 전신 수영복이요? 저희 머리까지 다 가리고 들어가는군요. 해수욕장은 24시간 개방되어 있는데요. 가족끼리 놀러 나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말이 인공이지 휴양지의 해수욕장과 다를 바 없이 깨끗했습니다. 말레 사람들은 늘 바다와 번접해 있어서 해수욕을 하거나 아니면 낚시를 즐깁니다. 굳이 바다에 안 나가도 가뿐하게 고기가 잡힙니다. 참 이런 거 보면은 살기 좋은 나라예요. 맞습니다. 만약 말레 인공 해수욕장이 싫으면 그들만의 휴양지로 가면 되는데요. 그런 데가 따로 있어요? 네. 비키니 금지 표지판이 이슬람 교도인 현지민들이 이용하는 섬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비키니 차림 금지 이렇게 돼 있군요. 여기는 빌링길이라는 섬인데요. 말레에서 불과 배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현지민들이 이곳을 찾는 가장 큰 이유는 다양한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가격이 리조트보다 3분의 1 정도로 저렴합니다. 좋네요. 해양 스포츠들이 정말 다양한 것 같은데요. 그럼 외국 사람들은 이용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니요, 누구나 가능합니다. 입소문을 듣고 외국인들도 이곳에 와서 즐기고 간다고 합니다. 같은 걸 3분의 1 가격에 즐길 수 있으니까요. 이걸 알아두고 가면 좋겠네요. 말레 사람들은 해수욕뿐만 아니라 가족끼리 피크닉을 즐기러 오는데요. 그럴 때만 간단하게 먹을거리를 싸와서 먹습니다. 도시락을 싸갖고 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한쪽에서 불을 지피고 있었는데요. 코코넛 열매 껍질은 이때 좋은 땔감이 됩니다. 기름이 많이 나오니까 아무래도 불도 잘 타나 봐요. 물을 익혀서 드시고 있어요. 닭고기나 생선이 주를 이룹니다. 바닷가에 바베큐 시설이 있으면 현지민들이 이용하는 곳임을 알려줍니다. 그렇군요. 이런 모습은 영락없는 인도의 모습과도 비슷한데요. 비슷하죠? 지켜보던 제게 선뜻 난과 함께 닭고기를 나눠주는 몰디브 사람들에게서 순박한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몰디브에서는 1년에 2번 대규모 야시장이 열립니다. 일종의 세일 기간입니다. 이때는 각종 공산품들은 거의 반값입니다. 상품 떨이 같은 거군요. 네, 지난 기간 동안 안 팔렸던 것들까지 갖고 나와서 상품들도 넘쳐나고 사람들도 발 디딜 틈이 없이 많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게 가장 인기 있을지 궁금한데요. 어떤 것들이 많이 팔려요? 여성들에게 빠질 수 없는 옷감이나 옷입니다.
모두 수입을 해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비싸겠군요. 그 다음으로는 어떤 걸 많이 찾나요? 그 다음으로 인기 있는 것은 간단한 액세서리들입니다. 유치해 보이지만 쉽게 구할 수 없어서 인기가 많습니다. 몰디브 사람들은 취미생활로 새와 물고기를 많이 키운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냥 돌아보면 새들이 날아다닐 텐데 또 새를 또 특별히 많이 키우는 거군요. 네, 그렇다죠. 어쨌든 몰디브 사람들은 섬이라는 외딴 공간에 살다 보니 더 넓은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에 물고기나 새를 키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야시장에서 먹을거리를 빼놓을 수 없죠. 더운 날씨에 땀을 뻘뻘 흘리며 요리사가 하덕에 난을 굽고 있었는데요. 역시 인도 요리가 인기인가 봐요. 네, 야시장엔 인도를 비롯해 다국적 음식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몰디브가 예부터 중개 무역 국가다 보니까 음식도 다양한 것 같네요. 그래도 몰디브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구이입니다. 아, 우리 새우구이랑 뭐 다를 게 없네요. 네, 몰디브 사람들은 해산물을 구워 먹는 것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늘 아름다운 풍경을 곁에 두고 사는 몰디브 사람들은 삶은 우리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선 몰디브의 자연 같은 순수함이 느껴졌습니다.